내 20대 내내 월급날이면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돈은 엄마가 관리해야 돼.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그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착취였고 감정적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 자기 도구로 인식합니다. 자식의 성공, 내 업적, 자식의 실패, 내 수치, 자식의 돈, 내 권한. 그래서 자식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자원이라 믿습니다. 내가 너 키웠잖아. 이 말 뒤에는 내 인생은 나의 투자 수익이라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력은 통제력이다. 돈을 뺏는 건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독립은 감정적 독립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이 돈을 쥐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돈, 선택권, 돈, 말대답의 힘, 돈, 엄마 말 안 들어도 되는 자유.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번 돈을 죄책감으로, 부채의식으로, 희생 프레임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자식의 돈은 곧 자식의 에너지다. 그것을 통제해야 자식이 안 도망간다. 돈을 뺏는 건 단순히 재정 보충이 아닙니다. 에너지 빼앗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립 못함. 자립 못하면 독립 못함. 독립 못하면 계속 엄마 곁에 있음. 그들은 넌뜻 자식이 자기 손아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직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통제의 명분이다. 네가 버는 돈, 우리 가족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 네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 가족끼리 따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은 심리적 협박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넌 죄책감과 책임감을 이용해 자식의 자유를 묶어놓는 전략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의 수입을 가족 부양금으로 착취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폭력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정상처럼 자라온 환경에선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닌가? 내가 나쁜 자식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효도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길들여진 겁니다. 월급을 빼앗긴 건 통장을 잃은 게 아니라 자존감을 잃은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돈이 아니라 경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이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들을 하게 되는 날, 비로소 당신은 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기 자존감의 연장선으로 삼고 자식이 자기 뜻에서 벗어나는 걸 감정적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율성이 생기고 엄마 말 안 들어도 되고 독립 가능성이 높아짐. 그 순간 부모의 통제력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아 넌 아직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는 거죠.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심리적 경계, 경제적 독립, 정서적 자율성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식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 낳았고 키웠으니까 네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라는 사고방식은 심각한 경계 침해입니다. 자식의 삶, 노력, 수입조차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적 채무 조작,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경제적 착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심리적 부채 조작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희생한 거 잊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돈을 주는 게 도리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도 교육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경제적 버전입니다. 착취적 애착, 자식은 내 정서적 보충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감정을 떤떤 스스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인정 욕구를 채우고 불안정을 덮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내가 내 월급도 관리해. 이건 곧 나는 아직 중요하고 넌 아직 미성숙하다는 위장된 우위 선언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왜 내 월급을 뺏어갔을까?는 왜 내 자율성을 빼앗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수입을 착취하고 정서적 채무를 심는 행동은 돌봄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엄마가 내 돈 관리해줄게. 넌 아직 어려. 돈은 부모가 도와줘야 해. 가족인데 돈 아끼냐? 이런 말을 들으며 20대를 통째로 넘긴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 날마다 통장을 내놓고 지갑을 열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 카드 명세서에 내 이름이 붙는 삶. 지금부터 말할게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의 삶을 자기 소유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연장, 내 계획의 일부, 내 성취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할 차례야. 내가 너 키운 비용이 얼만데. 엄마가 너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이 말들의 본심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곧 통제의 상실이다. 자식이 돈을 가지면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선택이고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이 벌기 시작할 때 바로 개입합니다. 수입 확인, 통장 압류, 집에 생활비 납부 강요. 이건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기애적 불안을 막기 위한 감정적 통제 장치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는 조종의 문장이다. 가족인데 돈 좀 주는 게 뭐가 어렵냐.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문장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 내 권리를 확보하겠다. 는 의도죠. 가족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오히려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식을 통해 자기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우리 딸 월급 많아. 다 엄마가 관리해줘. 걔가 내 카드 쓴다니까? 겉으론 자랑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 얘 인생의 주인 아니라는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자식이 자율적으로 소비하고 자기 뜻대로 돈을 쓰면 더욱 불안해지고 분노합니다. 왜냐면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가족 공동체야. 자식이 돕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당신은 이제 말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착취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통제이고 감정 지배이고 자기애의 확장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기 재산처럼 대하고 선택권을 없애고 자유를 불효라고 부르는 그 구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돈을 뺏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내 월급은 엄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도 되찾을 겁니다.